나가지 마요! 진짜 메이크업만 바꿔도 이런 얼굴에서 이런 얼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반죽이 되게 너무 좋은 상태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일진 아이라인 더 이상 그리지 마시고 흔히들 말하는 거미다리가 되었다. 안녕 밀물이들, 오션이에요. 나가지 마요! 오늘 조금 우스운 걸로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밀물이를 만났거든요. 밀물이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리고 밀물이의 평소 메이크업 고민을 좀 바탕으로 제가 직접 메이크업을 해주는 것까지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니까 밀물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가 영상에서 말하던 살살이 이 살살인지 몰랐어요. 언니가 영상에서 말하는 그 빈 곳만 채우는 게 이 느낌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화알못 메이크업들을 쫙 할 때 항상 이렇게 잘못된 예시의 화장은 미리 하고 그걸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잘된 예시의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가 다른 거지?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밀물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밀물이들한테 확 와닿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이쪽 얼굴에는 조금 잘못된 예시로 메이크업을 해봤고, 이쪽은 반대로 좋은 예시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아 진작 이렇게 밀물이들 알려줄 걸 할 정도로 반반 비교해서 바로바로 보여드리니까 더 이해가 쉽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영상 화장 어려웠던 밀물이들한테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우리 밀물이들 알려주려고 이렇게 옆에 제가 딱 정리까지 해놨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스킨케어 단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저 방금 씻어가지고 이렇게 패드를 다 붙여놓긴 했는데, 우리 씻고 나와서 패드는 이렇게 한번 싹 묻혀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결정리하는 거는 양쪽 다 똑같아. 양쪽 다 똑같은데 일단 나쁜 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오케이. 나 메이크업 할 거야. 나 이제 진짜 메이크업 할 거니까 여기에 스킨케어 제대로 해줘야겠어 하고, 지금 일단 이거 흡수 안 됐죠? 방금 요 패드로 닦아낸 이 에센스가 흡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바로 미스트 뿌려. 이렇게 뿌리고 대충 두드립니다. 미스트 뿌렸고 이렇게 속수분 넣어줬고 바로 또 에센스. 미스트가 다 흡수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다가 그냥 바로 그냥 세럼을 막 발라요. 이렇게 바르고 또 안 두드려. 그냥 이렇게 굴려서 바릅니다. 이렇게 바르고 이 위에 또 보습감이 또 뒤집어지시는 이런 리치한 크림들 있죠? 이런 걸 위에 또 발라. 지금 보시면 어때요, 밀물들?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흡수를 하나도 안 시켜주고 그냥 막 발랐죠? 이렇게 대충 쌓은 스킨케어가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는 이따가 보여드리고, 이쪽에 조금 좋은 예시로 한번 스킨케어를 해볼게요. 하다못해 패드라도, 내가 패드로 닦았더라도 얼굴에 에센스가 남아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뭔가 이 얼굴에 잔여량이 남지 않았다 싶을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스트 뿌려주시고 마찬가지로 흡수를 시켜줘요. 포인트는 각 단계별로 얼굴에 뭔가 흡수 안 된 잔여량이 남지 않을 때까지 흡수시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시면은 이 피부 표면에 뭐가 남아서 광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피부 속에 이 제품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럼도 두드리듯이 발라줍니다. 반대쪽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지금 스킨케어에 쏟는 시간이 많은 게 느껴지시죠? 아, 빨리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무슨 스킨케어에 시간을 저렇게 많이 써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까 밀어서 발랐을 때랑 지금 두드려서 발랐을 때랑 이 피부 속까지 수분 찬 느낌 다른 거 보이시죠? 같은 스킨케어도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거든요? 이게 피부에 잔여량이 남아서 이렇게 쫀득한 게 아니라 정말 들어간 느낌. 지금 제가 패드, 미스트, 세럼은 다 똑같은 제품을 사용했는데 크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걸 써줄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이쪽에 바른 크림은 이거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오리지널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보습감이 있는 크림인데 그렇다 보니까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밤에 쓰는 게 좋아서 저는 이거 라이트, 조금 더 가벼운 제형의 크림을 써줄 거예요. 메이크업 전에는 사실 밤에 하는 나이트 스킨케어처럼 무겁게 하실 필요 정말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 건성분들이 그런 실수를 조금 많이 하시는데, 제품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제품 하나하나를 피부 속까지 잘 먹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킨케어 양쪽 다 마무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를 깔아볼 건데요. 보통 베이스 쿠션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냐? 그냥 뚜껑 열고 퍼프 꾹 찍고 양 조절 안 해. 그냥 냈다 찍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이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 두드려가지고 커버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막 두껍게 커버를 하고 우리에겐 컨실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쿠션으로 다 커버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막 두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아까 했던 그 스킨케어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입술 보면 잘 보이실 텐데 아까 남아있던 그 잔여 스킨케어 때문에 화장이 밀립니다. 이렇게 떡 떠요. 지금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 두드려요. 약간 반죽되어 있는 이 제형을 그냥 어떻게 두드려서 보이기에 괜찮게 만들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밀린 거를 퍼프로 다 쓸어내고 그걸 좀 닦아낸 다음에 터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냅다 발라.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엄청나게 뭉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스킨케어를 제대로 흡수시키지 않았을 때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언니 저 화장이 밀려요, 뭉쳐요 하시는 분들은 열의 여덟은 다 이 스킨케어를 제대로 흡수시키지 않으셔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스킨케어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두드려서 제가 이 밀린 게 안 보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마도 양 조절? 그게 뭐야? 그냥 막 두드려요. 제가 항상 뚜껑에 양 조절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이 눈가도 양 조절 없이 그냥 막 올리는 거야.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한번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굉장히 지금 두터워 보이지 않나요? 물론 커버는 잘 됐을 수 있지만 피부가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두텁다. 약간 좀 화장을 너무 두껍게 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상태에서 미처 가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가리겠다고 또 여기에 한 겹 더 올려. 이런 식으로. 보통 저도 쿠션 할 때 얇게 한번 깔아주고 위에 한 번 더 터치해서 커버해줄게요 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양 조절 없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한 번 더 올라가는 양도 굉장히 얇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반대편에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런 컨실러 팔레트 있죠? 이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미리 내 얼굴에 있는 이 얼룩덜룩함을 커버를 해줄 건데 왜냐? 이렇게 얼룩덜룩함이나 잡티 같은 걸 먼저 커버를 해주게 되면 쿠션으로 자꾸 좀 더 가릴까 좀 더 가릴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조금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베이스도 얇아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붉은 컨실러로 다크부터 가려줄게요. 특히나 이 눈밑은 쿠션으로 양을 많이 올려버리면 피부가 얇아서 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딱 붙는 핫아이 컨실러 사용해서 커버를 해주고 쿠션은 정말 얇게만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다크서클 커버해주고 그리고 이런 이가 푸른기 있죠? 이가 푸른기도 한번 커버를 해줍니다. 이가가 유독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베이스 올렸을 때 이가만 뭔가 획기 돌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베이스도 너무 밝게 깔면 얼굴에 오히려 잿빛 돌아요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피부랑 이 베이스 컬러랑 맞아. 근데 여기는 유독 어둡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랑 비교했을 때 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컴컴한 위에 그대로 얹어버리면 햇빛이 도는데 베이스 올리기 전에 이렇게 약간 붉은기 도는 컬러의 컨실러로 내 생얼톤이랑 이 어두운 부분의 톤을 한번 맞춰주면은 입 주변이 뭔가 획기 돌아 보이는 그런 느낌은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 색깔 컨실러로 붉은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아토피 자국을 가려주는데 트러블 자국 있죠? 트러블 때문에 붉다거나 얼굴이 원래 홍조가 있어서 조금 붉다 하시는 분들은 그 초록색으로 가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있는 이 잡티 같은 걸 가려줄 건데 잡티는 그냥 이렇게 조금 내 생얼톤 같은 이런 살색깔 누드톤의 컨실러 사용해서 커버를 해줍니다. 이렇게 커버해주시고 내가 좀 가리고 싶은 점도 2단계에서 한번 살짝 가려둘게요. 이마에 있는 잡티도 한번 가볍게 가려주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얼굴에 얼룩덜룩함이 많이 정리가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쿠션을 깔아줄 건데 일단 퍼프의 쿠션을 아주 살짝만 묻혀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뚜껑에 덜어주세요.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은 딱 찍었을 때 되게 고르게 파운데이션이 묻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까지 양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터치.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랑 다르게 뭔가 팍 찍히는 느낌이 없죠.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까처럼 파데 찍혔다 이런 느낌으로 찍히면 안 돼요. 그리고 두드릴 때도 막 팡팡 이것처럼 팍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이 파운데이션을 내 얼굴에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두드려서 쿠션을 발라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아까처럼 막 스킨케어가 밀린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코 옆은 살짝 쓸어서 모공에 파운데이션 넣어주고
두드려주고 두드려서 밀착. 그리고 눈 가까운 부분은 우리 아까 컨실러 해놨잖아요. 그래서 더 살살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터치해주시고 눈두덩이는 이 퍼프의 남은 양으로만 두드려줄게요. 이쪽 보시면 아까처럼 막 스킨케어가 밀린다거나 이런 거 없죠? 이렇게 하고 이마도 양 조절을 충분히 해서 두두두두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조은이의 반쪽을 한번 발라봤는데 아까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뭔가 투명감 있는 느낌이죠. 이게 화면에는 이쪽이 되게 커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이 더 예뻐 보이는데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이쪽이 원래 자기 피부처럼 예쁘게 지금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눈가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굉장히 뭔가 두껍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쪽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커버를 요걸로 한 번 더 해줄 건데 여기는 지금 추가 커버 생각 없이 쿠션으로만 엄청 두껍게 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럴 필요 없이 이런 점이나 쿠션으로 미처 다 가려지지 않은 그런 잡티 같은 거는 이런 컨실러 펜슬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요만한 점 하나 가리겠다고 이만큼을 다 두껍게 하면은 화장이 이렇게 두꺼워 보이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가면서 무너져 내리면 정말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이런 컨실러 펜슬로 톡톡 내가 커버를 해줄 부분만 터치를 해서 가려줍니다. 이렇게 가볍게만 톡톡 쳐줘도 다 가려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가리겠다고 온 얼굴 다 두껍게 할 필요 전혀 없다. 진짜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은 다 태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조은이의 피부 쪽도 완성을 해봤는데요. 나쁜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렇게 쿠션 깔았으면 우리 밀무리들 뭐 한다? 파우더 한다. 파우더를 해줄 건데 보통 어떻게 한다? 퍼프를 한다, 퍼프로.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요것도 양 조절이 뭐예요? 그냥 막 찢습니다. 냅다 두드려. 그리고 파우더를 필요한 부분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전체에 다 합니다. 그냥 냅다 하는 거야. 광이 돌고 안 돌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파우더 다들 하거든. 유튜버들 보면 파우더를 다 하니까 나도 그냥 해. 어때요, 여러분? 진짜 퍼석 텁텁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땀 조금만 흘리고 기름 조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된다? 반죽이 된다. 반죽이 되게 너무 좋은 상태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우더를 냅다 올린다고 지속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적당량 필요한 곳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리 파우더는 두 가지로 바를 수가 있어요. 첫째, 이런 퍼프. 두 번째, 파우더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하면 훨씬 얇게 올라가고요. 이런 퍼프를 사용해주면 확실하게 광을 잡아주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퍼프를 사용하기보다는 일단은 브러쉬로 가볍게 터치를 해주는데 이때 지금 제 붓터치 보시면은 쓸지 않죠? 두드리듯이 얹어줍니다. 언니 저는 브러쉬로 이렇게 얼굴 터치할 때마다 뭔가 이 베이스가 까져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일단 높은 확률로 이렇게 두껍게 깔아놓은 상태에서 피부를 이 브러쉬가 긁으니까 까지는 거거든요. 사실 베이스가 두껍지 않으면 살짝 못 쓴다고 까지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막 쓸기보다는 이렇게 두드리듯이 터치를 해가지고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광이 안 돌아야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눈밑 지방 부분이랑 요 팔자를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이것도 한번 양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덜면 파우더가 지금 이렇게 찍힌 게 보이시려나? 이게 어디 하나 파우더가 뭉치지 않고 고르게 찍어 나올 때까지 양 조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코코코 터치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의 광만 다 바르는 거예요. 여기 팔자 그리고 여기 눈썹 쪽 여기 광 도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쉐딩 설명드릴 건데요. 쉐딩을 하실 때 일단 냅다 그냥 다 섞는 거예요, 색깔을. 다 섞고 역시나 양 조절하지 않고 바로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막 쓸어.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넣고 이렇게 해서 콧볼 잡아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굉장히 얼룩덜룩하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코 옆쪽에 보시면 화장 다 까지고 밀렸거든요. 안 그래도 두껍게 깔아놓은 데를 브러쉬로 그냥 막 이렇게 비비니까 베이스가 까져. 아마 많은 밀무리들이 말했던 언니 저는 쉐딩 할 때마다 파우더 할 때마다 베이스가 까져요가 바로 이 현상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막 문대는데 두껍게 깔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까져요, 베이스가. 혼내는 거 아니고요. 밀무리들이 답답해 했을 마음이 나도 답답해서 그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제 코에 디테일을 잡아. 이렇게 또 진한 컬러. 유튜버들 보니까 여기 진한 컬러를 해서 오션 언니가 여기를 막 잡았어. 진한 색으로 이렇게 잡고 여기도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막 따라해.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엄청 얼룩덜룩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내 코가 작아 보일 거야 하고 해버리면은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쉐딩이나 블러셔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색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게 막 엄청 티나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쉐딩은 내가 쉐딩 했어요. 나 쉐딩한 코예요가 아니라 나 원래 코가 이렇게 얄쌍하고 예뻐요. 내 원래 코가 이런 모양이에요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코에다가 석탄 칠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밝은 컬러 먼저 묻혀주시고 이거 꼭 뚜껑에서 이렇게 톡톡톡톡톡 해서 이 브러쉬에 골고루 묻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묻히잖아요. 이렇게 묻힌 게 이 안에 골고루 안 묻어져 있을 거니까. 이대로 찍으면 얼룩덜룩 할 거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묻혀주고 이제 또 한번 털어서 입자가 큰 애들은 날려주고 여기에 남아있는 아주 고운 입자로만 쉐딩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로 살살 터치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막 세게 터치하지 않죠? 이게 정말 살살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닿았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밀무리 만나면서 화장해줬을 때 밀무리가 진짜 닿기만 해야 되구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닿기만 한 정도로 쉐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살살 내려서 이 코의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한번 싹 잡아주세요. 이렇게만 잡아줘도 벌써 코의 전체적인 쉐입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가면서 브러쉬를 쓸 때는 쓸고 이렇게 좀 넓은 면적 해줄 때는 그냥 이렇게 톡톡 두드리듯이 터치해주셔도 돼요. 여기 막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톡 두드리듯이 연출해주시면 베이스 까지는 거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쉐딩을 넣으실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 더 쉐입을 잡고 싶다 할 때는 일단은 브러쉬를 조금 작은 걸 써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얘랑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훨씬 작죠? 쉐입을 잡아주는 건 그만큼 좁은 영역에 진한 컬러로 터치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큰 걸로 터치를 하면 얼룩덜룩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사용해서 컬러 묻혀주고 마찬가지로 뚜껑에서 도도도도 하면서 이 가루를 다 묻혀주고 털어주고 고운 입자만 남은 상태로 터치. 내가 잡아주고 싶은 부분 터치를 해주신 다음에 아까 밝은 컬러 사용한 브러쉬 가지고 와서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가장 진한 부분의 컬러는 사실 이쪽이랑 비슷한데 블렌딩을 얼마나 잘 해줬냐에 따라서 얼룩덜룩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쉐딩은 별거 없고 그냥 가루 잘 털어서 손에 힘 빼고 살살 터치해준다는 생각 그리고 진한 부분 터치할 때는 좀 작은 브러쉬 사용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어두운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쉐딩까지 했으면 이제 하이라이터 해볼 건데 하이라이터를 지금 이 반반으로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일단 조금 잘못된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냅다 그거 그냥 냅다 긋습니다. 하이라이터는 코에 하는 거니까 쓱 이렇게 그어버리고 그냥 콧대부터 코끝까지 하나로 그냥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최악은 진짜 이 위까지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넣으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코가 세상 이렇게 길 수가 없거든요. 아니 내 원래 코 길이 지금 제가 하이라이터 안 한 코 길이도 이만큼인데 하이라이터를 함으로써 더 길어졌어. 이게 만약에 내가 중안부를 길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좀 내가 중안부를 짧은 걸 선호한다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얼굴이랑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 좀 좋은 예를 보여드리자면 하이라이터를 냅다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만 이렇게 콧대 쪽 한번 터치해주고 이 터치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처럼 냅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털어서 양 조절해주고 가볍게 터치 그리고 코끝에만 살짝 더 터치 이게 막 엄청나게 다 하실 필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넣으실 필요 없이 내가 조금 연출하고 싶다 하는 대로 특히 요즘엔 좀 짧은 얼굴이 유행이잖아요. 내가 그런 얼굴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길게 넣기보다는 이렇게 좀 끊어서 콧대랑 코끝에만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쉐딩 했으면 우리 눈썹 그리자. 눈썹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빈 부분 채워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빈 부분 채워야지 하고 아주 거울을 가까이 대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손에 힘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빈 곳을 채우시는 거예요. 눈썹 길면 얼굴이 작아 보이니까 눈썹 길게 해야지. 근데 또 밑은 길리다 보니까 밑으로 떨어져. 앞머리도 이렇게 막 그려줍니다. 앞머리 그려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오케이, 빈 곳 싹 채워가지고 이렇게 눈썹 그리면 되겠지? 하고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짱구가 계세요. 이게 아닌데 싶어서 막 이렇게 블렌딩을 해봐도 내가 잔뜩 발라놓은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일단 여기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밀무리들? 첫 번째, 손에 힘을 많이 줬다. 맞아, 그것도 맞아.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빽빽하게 채웠다. 그것도 맞아. 그리고 또 세 번째, 거울을 또 너무 가까이 뒀어요. 이렇게 보잖아? 그럼 막 다 채워야 될 것만 같아. 근데 우리 거울 살짝, 거울이랑 좀 싸워. 그냥 좀 이렇게 멀리 하세요, 거울을. 좀 멀리 두고 내가 말한 빈 곳만 채워주세요는 멀리서 보면서 손에 힘 빼고 살짝 여기가 비어 보이네? 살살살살. 지금 보시면은 아까 한 번에 그어지는 그 세기와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채워지는 이 뭐랄까 불투명도? 여긴 불투명도가 한 100이면은 여기는 한 60 정도로 그려지지 않나요? 이렇게 힘을 빼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힘을 절대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에 힘 빼고 샥샥. 거울도 멀리 두고 전체적으로 지금 내 얼굴 봐가면서 지금 여기가 진하잖아요. 근데 진한 거에 비해 눈썹 뒤쪽이 조금 연하면 조금 더 터치를 많이 해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손에 힘을 빼고 그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 눈썹 길이도 너무 길어질 필요 없이 이렇게 코끝이랑 눈끝을 이었을 때 닿는 이 지점 이 정도까지만 길이 빠져줘도 얼굴 작아 보이거든요.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이렇게 처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처져 보여. 이렇게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거야. 눈썹 길면 얼굴 작아 보여. 근데 그게 이렇게 긴 걸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죠. 적당히. 길이 적당히 빼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가 눈썹을 각각 한쪽만 그리니까 좀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멀리 보셔야지 눈썹 짝짝이 맞출 때도 편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딱 보시면은 지금 이쪽은 제가 심지어 이 스크류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눈썹이 완성이 됐죠.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스크류 브러쉬로 가볍게 풀어주면은 눈썹 앞머리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요. 뒤쪽도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눈썹 결 예쁘게 잡아주시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눈썹 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눈썹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영상 보시면서 차근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눈썹 했고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 아이 메이크업 할 때 베이스 깔잖아요. 일단 안 좋은 예. 베이스는 팔레트에서 제일 연한 컬러를 쓰는 게 베이스니까 요거 써야지 하고 이렇게 묻혀요. 역시나 양 조절은 하지 않고 묻힙니다. 이렇게 하고 발라야지 하고 봤는데 지금 안 그래도 두껍게 발라서 크리가 잔뜩 있죠. 지금 이쪽이랑은 비교했을 때 이쪽은 거의 없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 막 칠하는 거예요. 누가 크리즈를 안 이렇게 닦아내 하실 수 있는데 이 실화입니다. 저랑 박스 같이 다니던 언니가 너 영상 보면서 이 크리즈를 닦아내야 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냅다 칠하는 거야. 팔레트에서 제일 밝은 색으로 베이스 깔아야지 이렇게 하고 깔아요. 이렇게 해서 깔아주고 언더도 뭐 껴있는 파운데이션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베이스 깔아야지 하고 깔아. 이렇게.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일단 첫 번째, 섀도우 컬러가 너무 밝습니다. 보통 팔레트에서 가장 밝은 컬러를 사용하는 게 맞긴 한데 무조건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내 눈두덩이 톤이랑 비슷한 걸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베이스 섀도우의 목적이 뭐냐? 내 눈두덩이 톤을 한번 정리해주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냥 냅다 이렇게 밝은 톤으로 해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눈이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아 보이고 또 너무 밝아지면서 부어 보이죠? 그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컬러 지금 제 눈두덩이에 비해서 매우 밝죠? 한 요 정도 컬러? 요 정도 컬러가 오히려 맞는 거야, 저한테는. 이렇게 보고 크리즈 껴있다면 한번 정리해주고 이게 눈에 주름 많으신 분들은 애교살에도 끼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이는데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섀도우 잘 털어서 눈두덩이 톤을 정리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원래 피부톤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거 딱 해주니까 굉장히 눈두덩이가 정돈되죠.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저보다 피부톤이 많이 밝으신 분은 이걸 베이스로 쓰셔도 돼요. 근데 반대로 저보다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은 이거보다 좀 더 어두운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건 베이스 섀도우는 내 피부톤이랑 비슷한 컬러를 사용해준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베이스 깔아줬고요. 이제 음영을 넣어줄 건데 나는 핑크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핑크 색깔 이걸 사용해서 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냥 막 발라. 이렇게 색깔 넣어줘야지 하고 넣고 지금 보시면 이런 데는 심지어 발리지도 않았어. 이 앞쪽에 섀도우 안 발린 거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원래 꼼꼼하게 발라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발라. 그리고 이번에 음영 나 또 음영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음영 섀도우를 이렇게 눈꼬리에 음영 넣어줘야지 하고 발라요. 이렇게 바르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밑에 가루 떨어진 거? 아무리 좋은 섀도우를 써도 양 조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한 상태에서 올리면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또 이게 떨어졌네 하고 이렇게 터세요. 그러면 털어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묻거든요? 아이라인 뺄 거니까 이렇게 음영 넣어줘야지 하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또 삼각존 음영 넣어줘야지 하고 또 삼각존도 이렇게 채웁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핑크를 너무 다 발라서 오히려 눈이 부어 보이고 이 눈 끝쪽 이 음영도 보시면은 블렌딩이 제대로 안 되고 되게 얼룩덜룩하고 삼각존 쪽도 내 삼각존 여기까지인데 애매하게 타이트하게 칠해버려서 오히려 눈 답답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똑같이 이 핑크 쓸게요. 내가 핑크가 쓰고 싶어.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진짜 가볍게 이렇게 눈 앞에 그리고 눈 뒤쪽도 살짝 내가 눈 위에 약간 핑크 색감을 넣어주고 싶은 거지 진짜 이런 쨍핑크가 올라가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힘 빼고 마찬가지로 많이 털어서 눈 앞뒤에 터치해줍니다. 이 중앙은 비우는 게 좋은 게 여기에다 딱 발라버리면 안 그래도 눈이 구조상 튀어나와 있는 중앙인데 여기에 또 색까지 빡 들어가면 굉장히 부어 보여서 내가 색을 넣고 싶다 하면 이렇게 앞이나 뒤쪽에 은은하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컬러 넣어준 색깔로 삼각존 쪽도 한번 널찍하게 터치를 해주세요. 사실 이 정도 컬러까지는 진하지 않아서 넓게 들어가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먼저 밑밥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삼각존 음영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좀 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간 스텝을 넣어주는 거야. 흰색이랑 검정색 딱 보면 엄청 색깔 대비가 세다 하는데 이 중간에 이 그레이색, 회색이 들어가주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처럼 이 우리가 중간 스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아까 썼던 이 음영 컬러는 좁은 부위에 터치를 해주고 이거 할 때도 잘 털어서 이렇게 진한 컬러일수록 잘 털어주셔야 되거든요. 잘 털어서 좁은 부위에 터치하실 때는 항상 블렌딩을 신경을 쓰면서 터치를 해주십니다. 블렌딩 할 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브러쉬나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터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가운데는 2번 브러쉬가 닿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얼룩덜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하면은 브러쉬가 2번 닿는 면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블렌딩이 됩니다. 얼룩덜룩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눈 뒤쪽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브러쉬를 터치를 해서 얼룩덜룩해지지 않게 이렇게 갈 땐 터치하는 거고 돌아올 때는 살이 안 닿아요. 터치, 살이 안 닿고 터치, 살이 안 닿고 터치 이렇게 하면 힘 조절 잘 하시면 사실 블렌딩 굳이 추가로 안 해줘도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되는데 만약에 언니 제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도 힘 조절 잘못했는지 얼룩덜룩해 보여요 하면 아까 그 베이스 바른 브러쉬 갖고 와서 가볍게 아무것도 안 묻힌 상태로 그냥 쓱 쓸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좀 블렌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해주고 언더 삼각존 쪽도 살살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딱 경계가 보이게 진하게 터치하기보다는 넓게 그러니까 물들인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뭔가 선을 긋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면을 색칠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채화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나 지금 수채화로 물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블렌딩은 자동으로 잘 됩니다. 이렇게 터치해주시면은 뭔가 여기처럼 딱 음영 들어갔어 느낌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음영 들어가면서 눈의 깊이감은 또 가져가 주는 아이 메이크업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글리터 얹어줄 건데 글리터를 또 막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잖아요. 문질러서 손에 묻히고 이걸 또 문질러서 냅다 발라.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다. 에헷 하고 막 발라. 이렇게 바르면 갑자기 한 70년대에 유행을 했을까요? 싶은 요런 눈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쓰고 싶은 글리터가 있다? 손으로 톡톡 문질문질 아니라 톡톡톡만 해도 손끝에 묻어나거든요? 많이 묻어날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이 정도로 묻은 상태에서 눈두덩이에도 톡톡톡톡 두드려서 올려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런 느낌이지 쿠킹 호일처럼 이런 반사되는 빛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이 글리터들이 잔뜩 모인다 생각해봐. 반짝이는 게 짜라락 붙여놓으면 이게 반짝이는 면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쿠킹 호일이 된다.
약간 듬성듬성 반짝반짝반짝반짝 이건데 이게 아니라 그냥 쿠킹 호일 이렇게 되니까 문지르지 말고 두드려서 얹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글리터는 진짜 웬만하면 여러분 문질러서 안 올리시는 거 추천. 문질러서 바르게 되면 일단 양 조절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리터 같은 건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번 이렇게 잔뜩 얹어져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화장 지워야 되기 때문에 두드려서 봐가면서 모지랑 더 얹으면 되잖아. 한 번 더 톡톡해서 톡톡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발라줍니다. 지금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반짝반짝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애교살 해줄 건데 애교살 하려면 우리 또 그림자 그려야 되잖아요. 일단 잘못된 얘는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를 이렇게 묻혀서 여기 애교살 그림자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 넣으시는데 우리 그냥 냅다 그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봐도 좀 이상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애교살 그리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냅다 선을 그리지 말고 우리 애교살도 그림자잖아. 애교살도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선으로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잘 털어서 살살 터치를 해주시면서 살살 블렌딩 그래서 살짝 밑으로 내려오면서 블렌딩 조금 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그림자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림자가 밑으로 내려오면 캥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내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살 요 정도? 한 1mm 정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캥해 보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쪽보다 훨씬 덜 캥해 보입니다. 오히려 여기가 캥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애교살 그림자도 그림자다. 코쉐딩처럼 블렌딩을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애교살. 보통 애교살을 이렇게 쉬머한 컬러 사용해서 이것도 양 조절 안 해. 그러니까 오늘 약간 영상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양 조절 없이 그냥 긋습니다. 찍, 냅다, 냅다. 그리고 이거를 속눈썹 가까이 붙여서 쉬머를 넣으세요. 이렇게. 애교살이니까 여기 애교살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애교살이지 어디가 애교살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가지고 슉슉슉 해줍니다. 애교살이 크면 어려 보이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하고 아주 그냥 그득그득. 우리가 애교살이라고 부르는 이 부위를 다 쉬머하게 채우세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오히려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면서 눈이 먹히죠? 눈이 먹히면서 눈이 오히려 작아 보인다. 안 한 데보다 작아 보여. 애교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쉬머 컬러를 묻혀서 이것도 잘 털어주신 다음에 우리 애교살이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제일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제일 첫 터치가 가장 쉬머하게 표현이 되니까 가장 볼록할 부분부터 터치를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살짝 밑으로 끌어내려주고 블렌딩을 해주세요. 웬만하면 속눈썹 가까이까지 이 쉬머 섀도우가 올라가지 않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눈이 먹히니까. 이렇게. 쉬머도 왕창 넣을 필요 없어요. 우리 은갈치 될 거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좀 더 밝히고 싶다 하면은 봐가면서 조금씩 더 해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 컬러 사용해서 속눈썹 라인 있죠? 속눈썹 라인을 가볍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음영을 넣어줍니다. 여기는 속눈썹 라인에 오히려 밝게 해준 거고 지금 이쪽은 오히려 음영감을 주고 있잖아요. 음영 진하게 줄 필요도 없어. 그냥 가볍게 지나가주세요. 어차피 아까 삼각존 틀 때 썼던 컬러여가지고 삼각존 쪽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터치만 해줬는데 밀무리들이 보기에 속눈썹 라인까지 꽉 채워서 애교살 연출해준 거라 오히려 속눈썹 라인 쪽에 음영을 넣어주고 여기만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에 쉬머를 넣어준 거랑 어떤 게 더 눈이 커 보이나요? 아무래도 이쪽이 더 커 보이죠? 그러니까 애교살 영역이라고 쉬머 다 칠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도 세분화해서 밝힐 땐 밝히고 음영 넣어줄 곳은 음영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아이라인 그려볼 건데요. 아이라인 이제 보통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붓펜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이 붓펜을 사용해서 아이라인 그려야지. 여기서 쓱 이렇게 눈꼬리 빼고 아래에서 이어서 이렇게 많이 하던데 하면서 이 끝을 막 뾰족하게 만들려고 점점 길어져. 막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약간 이럴 정도로. 그러다가 조금 이상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래서 또 지저분해지고 여기도 다 채워 이렇게. 여기는 또 채워줘야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짜잔! 아이라인을 완성을 시킵니다. 거의 관자놀이랑 베프 먹었고요. 블렌딩은 하자. 이 상태로 멈춥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점막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점막도 채워줘요. 점막 여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아이라인은 점막 채우는 거지 하면서 점막을 또 이렇게 채워줍니다. 점막 채우면 눈이 더 또렷해 보일 거야 하고 점막은 요 속눈썹 사이인데 여기까지 다 그려버리는 거야. 왜냐면 아이라인이니까 아이 눈에 다 그리는 거 아니야 하고 다 긋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일단 굉장히 쌍꺼풀이 얇아졌고 눈이 되게 찌그레 보이고 점막은 안 채워져서 밝고 까맣고 밝고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이 봐도 이상하죠. 심지어 피부 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블랙 아이라이너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좀 동떠 보인다. 이렇게 일진 아이라인 더 이상 그리지 마시고 좋은 예 보여드릴게요. 저는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일수록 조금 이렇게 펜슬 타입 아이라이너를 더 권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펜슬 타입 아이라이너 준비해주시는데 컬러도 약간 내가 격쿨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한 아이라인이 어울리시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내 톤에 맞춰서 특히 라이트 톤 분들은 이런 거 쓰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저처럼. 제가 또 라이트 톤이잖아. 이런 거 말고 이런 브라운 톤 아이라이너로 준비를 해주시고 일단 아이라인을 눈 앞부터 끝까지 다 그려야겠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쌍꺼풀이 만약에 두꺼우시면 이렇게 그리셔도 뭔가 쌍꺼풀 두께가 얇아지지 않지만 저희 같은 속상들은 이렇게 다 그리잖아요? 그럼 눈을 떴을 때 오히려 눈이 찌글찌글해 보여요. 왜냐면 앞은 말려 들어가고 뒤는 보이면서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찌글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속상이다 하면은 다 그리실 필요 없고 이 눈꼬리 위주로. 눈꼬리도 딱 눈을 떴을 때 만약에 내가 잡힌다 하면은 이 라인 위주로. 이 위로 그리면은 쌍꺼풀이 얇아 보이거든요. 얇아 보이는 거 좋아하시면 괜찮은데 쌍꺼풀이 얇아지는 게 싫다 하시면은 이 높이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꼬리 쪽으로 빼주시고 뒤로 갈 때 라인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웃으세요. 웃으면 자동으로 라인 가이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끝이 뭉뚝하죠? 괜찮아. 우리에겐 손톱이 있어. 그냥 대고 싹 빼줍니다. 빼주면은 자동으로 끝이 좀 날렵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지금 양쪽 다 똑같이 블렌딩 안 해준 상태인데 여기가 훨씬 자연스럽죠. 지금 아이라인이 여기까지 길다고 눈이 진짜 길어 보이나요? 여기랑 여기 오히려 이쪽이 더 자연스럽고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이시라면 붓펜보다는 조금 이런 펜슬 추천드리고 요거를 한 번 더 블렌딩을 해줄 건데요. 이런 약간 브라운 컬러 섀도우 사용해서 그려준 라인 윗선을 한번 가볍게 따줍니다. 아이라인 전체를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라인이 섀도우로 넘어가는 이 경계 있죠? 경계 부분을 터치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점막 채워줄 건데 점막이 이렇게 살이 아니라 이 속눈썹 사이 있죠? 여기를 채워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속눈썹 나 있는 부분. 여기에 한 번 더 또렷하게 라인을 그려주시면은 쌍꺼풀은 안 얇아지면서 왜냐면 원래도 여기는 속눈썹이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라인 그린다고 쌍꺼풀 얇아 보이지 않거든요. 원래도 어두웠던 부분이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셀라이너로 채워줍니다. 저는 평소에 여기 붓펜으로 채우는데 붓펜은 눈 찌를까 봐 무섭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펜슬로 보여드립니다. 근데 펜슬로도 이렇게 하면 잘 채워져요. 이렇게 해서 아이라이너 점막까지 채워줬고 뷰러 해줄게요. 일단 뷰러 절망편 갖다 대고 찍고 속눈썹 컬 안 봐. 그냥 막 집어요. 그냥 이렇게 막. 제가 모르고 빗어버렸는데 빗지도 않아. 중간중간 빗어주는 것도 없고 그냥 막 집는 거야. 칼링 하면서 그냥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 안 하고 막 집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일 텐데 이따 마스카라 하면은 이 뷰러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일단 여기 대충 한데 그리고 이쪽은 잘 빗어서 속눈썹 결을 잘 정리해주고 옆에서 봐가면서 지금 컬이 어떻게 들어가나 봐가면서 섬세하게 컬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양쪽 컬링 해줬고 바로 한번 마스카라 해볼게요. 이쪽은 대충 한데 여기를 그냥 막 바르고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거 좀 더 화려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막 바릅니다. 나는 속눈썹이 딱 보였으면 좋겠어 하고 막 발라. 여러 번 바르면 속눈썹이 더 길어지겠지 하고 바르면 어때요? 속눈썹이 길어졌나요? 속눈썹이 예뻐졌나요? 오히려 지저분하고 뭉쳐졌죠. 흔히들 말하는 거미다리가 되었다. 마스카라는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려야지 점점 길어지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계속 여기에 떡이 되는 것밖에 없어. 왜냐면 말라야지 속눈썹 끝이 길어지면서 그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길어질 수 있는 건데 아직 속눈썹 끝이 마르지도 않았어. 안 말라서 액체인 상태에서 계속 덧바른다고 속눈썹이 길어지진 않거든요. 한번 반대쪽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바르죠. 여기서 욕심내면 안 돼. 처음부터 내가 속눈썹을 엄청나게 길게 하겠다는 욕심이에요. 일단은 한번 가볍게만 발라주시고 잠시 이걸 말려줍니다. 이 마스카라가 완전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약간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평소엔 여기 하고 반대쪽 마스카라 해주면 자동으로 마릅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기다려줬으면 지금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속눈썹 끝쪽 위주로 이렇게 솔을
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트위저로 한 번씩 집어줍니다. 이렇게 섹션별로 집어서 제가 이쪽이 속눈썹이 훨씬 지저분하게 나 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해주면은 이쪽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속눈썹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서 아이 메이크업은 끝내봤고요. 그 다음에는 블러셔 해줄 건데 일단 이쪽부터 우리가 블러셔가 이런 색이 바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를 거 아니에요? 블러셔 발라야지. 뽀용뽀용 너무 예쁘다 하고 이렇게 바르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너무 불타는 고구마 같지 않나요? 내가 이런 색이 바르고 싶다고 해도 내 피부톤과 이 컬러를 약간 연결시켜줄 중간 컬러를 깔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피부톤이랑 요거랑 이렇게 이어주는 이런 색감의 블러셔를 먼저 브러쉬에 묻혀서 양 조절을 잘 해주신 다음에 먼저 넓게 깔아줍니다. 내가 컬러를 올릴 부분보다 훨씬 넓게 한번 깔아주시고 이렇게 깔아주면은 그냥 볼색보다 살짝 더 핑크빛이 도는? 혈색이 도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진한 컬러 내가 바르고 싶은 이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주시고 잘 털어서 내가 딱 컬러감 넣어주고 싶은 부분만 여기만 톡톡톡톡 터치를 합니다. 막 쓸지 말고 두드려 가면서 색감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직접 내가 내 눈으로 보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토도도도도도 올려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색은 올라갔는데 여기처럼 붕 뜨거나 촌스러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갔죠. 사실 여기도 내가 올리고 싶은 색깔은 충분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밑색을 깔아주냐 안 깔아주냐 차이가 이렇게 크다. 이렇게 하면 블러셔까지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 일단 립 발라주기 전에 우리 쿠션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쿠션으로 입술 색깔 죽여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죽여주고 립 발라야지 하고 이렇게 발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 영상 오래 본 밀물이들은 맞출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립 바르기 전에 물티슈든 뭐 패드가 됐든 한번 입술을 정리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닦아서 정리함으로써 입술에 있는 각질 그리고 쓸데없이 올라가 있는 베이스들을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편 입술로 보여드리면 이쪽도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파운데이션이 여기 입술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를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주고 입술도 한번 문질러서 닦아서 입술에 있는 각질 같은 걸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입술 선을 한번 정리를 해줄 건데 조금 누르는 게 아니라 진짜 살짝만 턱턱턱턱 두드려서 물티슈로 싹 지우면 너무 선이 생기잖아요. 그걸 좀 없애준다 정도? 요 정도만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두껍게 올리면 벌써 지금 이 안에 있는 립이랑 그 파운데이션을 엉겨서 난리가 났거든요. 이렇게 하고 립 펜슬 사용해서 얼룩덜룩한 립 라인 커버를 해줍니다. 쿠션으로 가볍게만 눌러주고 진짜 커버는 이 립 펜슬이 한다. 우리 아까 베이스도 쿠션 가볍게 깔고 따로 컨실러 써줬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이렇게 립 라인 정리해주시고 입술 톤도 가볍게 한번. 이런 베이스 립 사용해서 잡아주는 거지 절대 쿠션으로 커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얇게만 깔아주시면 벌써부터 차이가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해주고 립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 안쪽에 발라주시면 저 지금 똑같은 립 발랐는데도 느낌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는 입술이 세사옹졸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가 없는데 확실히 립 펜슬로 입술 거뭇거뭇한 거 잡아주고 입술 톤도 한번 커버해주고 발라주니까 같은 립인데도 훨씬 예쁘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메이크업 잘못된 점 보여드리고 그걸 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정말 많은 밀물들이 좋아해주셔서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해서 알려드려봤는데 진짜 메이크업만 바꿔도 이런 얼굴에서 이런 얼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차근차근 연습해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